사람들이 이 소금이 다 같은 것으로 아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소금이라는 건 다 달라요. 죽염 드시는 분도 있고 용용소금 드시는 분도 있고 천일염 드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드시는 분이 있는데 이왕이면 좀 미네랄이 제대로 들어있는 소금을 찾아 먹는 게 건강에 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타서 마시면 되는 거예요. 짜지도 않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농도가 돼요. 안녕하세요. 지식한상 구독자 여러분, 소금 전문가 박주영 이사입니다. 소금에 대해서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병원에 갔는데 원인을 모르겠다, 괜찮다라고 하는데 아픈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만성 통증으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통증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몸에 염증이 생겼을 때, 또 하나는 세포의 파괴입니다. 물이라든가 미네랄이 부족하게 됐을 때 통증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세포가 잘라짐으로 인해서 그 속에 있는 세포액이 흘러나가게 되겠죠. 그럼 세포 속에 있는 미네랄과 수분의 균형이 깨지게 됩니다. 이 깨지는 거를 우리 몸에서는 아픔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세포가 자체가 잘라지거나 깨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의 세포 자체에 수분이나 미네랄이 부족하게 돼서 균형이 깨졌을 경우에 우리가 그걸 통증으로 느끼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럼 관절염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속에 있는 세포들이 미네랄이 부족해서 아픔을 느끼는 것도 많고, 피부 곳곳에 쑤시고 아픈 것도 그런 곳에서 세포에 있는 미네랄과 수분의 불균형이 초래되거나 부족해졌을 때 우리가 통증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 측정을 해도 나오지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갔을 때 어딘가 아프고 통증을 느끼는데 진찰에 있어서 안 나온다. 그런 만성 통증인 분들이 수분과 미네랄을 제대로 섭취를 하게 됐을 경우에 통증이 완화되거나 사라지는 경우들이 참 많이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밤에 이제 푹 자고 나면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해서 깔끔해지는 경우들이 있죠. 자, 그러면은 그 밤 사이에 우리 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실 우리가 낮에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낮에 활동할 때 우리가 팔을 든다든가 다리를 움직인다든가 뭐 앞을 본다든가 생각을 한다든가 뭐 냄새를 맡는 여러 가지 몸에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 낮에 활동하는 동안에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의 대부분이 다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이고 활동하고 생각하고 작업하고 일하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 몸에서 생기는 에너지를 다 쓴다는 얘기죠. 근데 밤이 되면은 그런 활동을 멈추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는 이제 온전히 어디로 가느냐? 우리 몸에 세포가 일을 하는데, 장기에서 일을 하는데 거기 쪽으로 사용이 돼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발생한 노폐물을 정리한다든가 소화를 시킨다든가 독소를 모아서 배출한다든가 이런 활동들이 밤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몸에 들어온 세균하고 전쟁도 밤에 주로 이루어져요. 여기가 병행해서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세균들도 활동이 밤에 더 활동해요. 그래서 학자들에 따라서 분석을 해보니까 암세포가 우리가 어떤 곳에 발생하면 몸의 여러 곳에 전이가 되잖아요. 암세포들이 혈관을 따라서 이제 이동을 한단 말이에요. 언제 많이 이동하냐? 밤에 많이 이동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도 세균들이나 암덩이 이런 것들도 많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는 그런 측면에서 그런 개들하고 전쟁이 심하게 일어나는 거죠. 우리 몸의 독소와의 전쟁, 세균과의 전쟁, 암세포와의 전쟁 이런 것들이 밤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침도 밤에 훨씬 많이 하잖아요. 밤에 더 가렵고 밤에 더 열이 더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바로 밤에 우리 몸에서 실제 일어난 전쟁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 생긴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해결되고 독소나 이런 것들이 다 정리해서 모아지고, 그게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대변을 본다, 소변을 본다, 저기 딱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몸에서 깔끔한 상태로 전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해져서 하루하루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 게 밤의 시간이에요. 근데 밤에 이제 전쟁하려고 그러면은 우리 몸에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낮에 먹었던 음식이 에너지도 되지만 미네랄과 수분이 충분해져야지만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밤에 세포나 장기들이 원활하게 활동을 해서 노폐물들 다 모아고 정리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활동, 세균들과 전쟁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걸 해주는 게 우리가 자기 전에 속을 먹는다든가 물을 먹는다 이런 것들이 그런 역할을 하게 해주는 거죠. 독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신장이나 이런 것들을 다 모아지게 하는 과정, 우리 몸에서 미네랄과 수분이 하는 역할이에요. 사람들이 이 소금이 다 같은 것으로 아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소금이라는 건 다 달라요. 천일염이라는 것을 공통적인 카테고리가 있지만 천일염도 나라마다 다 다른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대표적인 소금을 제가 몇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소금이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가 한번 테스트를 통해서 알아보고 어떻게 소금을 만들어 먹는 게 좋은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천일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한주 소금이, 우리가 정제염으로 대표되는 소금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꽃소금이라는 소금입니다. 그러니까 꽃소금이라는 거는 제제염이에요. 소금이었던 걸 다시 한번 녹여가지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만든 게 꽃소금이고, 이 정제염이라는 건 뭐냐면 이온 교환막을 통해서 순수한 NaCl만 거의 추려서 만든 소금이 정제염이고, 뭐 천일염은 다 아시지만 천일염전에서 만든 소금, 이렇게 대표적인 세 개하고, 이건 뭐 저희 회사에서 만든 소금인데 해양심충수로 만든
MQ 눈소금이에요. 그러니까 태양심수로 만들었다 해서 다 같은 건 아니지만은 저희 회사도 만든 소금인데 하여튼 대표적인 거니까 한번 네 가지를 가지고 물에 타서 그리고 여기다가 제가 좀 구별이 되게 우리가 시중에 많이 알려져 있는 빨간 약 이게 포비든 용액인데 요걸 한 번씩 타가지고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소금을 한번 타볼 텐데요. 소금 양을 좀 측정을 해서 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저울이 여기에 놓여져 있거든요. 4g 정도로 맞춰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천일염을 일단은 4g을 해서 넣어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천일염을 넣은 거, 꽃소금, 한주 소금을 마지막으로 저기서 소금을 한번 넣어 볼게요. 이게 들어갈 수도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죠? 제 이 소금 색깔은 이렇게 투명하게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죠? 포카리 스웨트처럼 바뀌어요. 2, 3분 후면 투명해지니까 이제 이것도 한번 흔들어주고. 자, 이게 천일염, 그 다음에 이게 꽃소금, 이게 정제염, MQ 눈소금 이렇게 된 거죠. 여기다가 이 빨간 약 한 스푼씩 좀 넣어 보도록 할게요. 이게 빨간 약이 뭐냐면 이게 산성용액이에요. 이게 소독약인데 산성이에요. 이 소금이 들어가니까 알칼리도가 달라지면은 이게 알칼리하고 산성하고 만나면 중화가 되겠죠. 그러니까 중화 반응이 일어나서 색이 사라져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같은 약을 넣었단 말이죠. 빨간 약을. 근데 이게 이제 천일염은 이게 색의 변화가 없잖아요. 그죠? 꽃소금은 약간 조금 바뀌었어요. 근데 정제염은 색깔의 변화가 없죠. MQ 눈소금이라는 소금은 색이 사라졌어요. 그죠? 이게 좀 지금 투명해져서 이제 하얀 물로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건 알칼리도가 되게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네랄 함량도 나타내는 것이면서 우리 몸이 이제 산성 체질로 바뀌어 가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산성보다는 알칼리 음식을 먹는 거를 이제 선호하고 그걸 먹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보여줄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소금이라는 게 다 같은 개념이 아니고 미네랄 양도 차이가 나고 알칼리냐 산성이냐 이게 차이들이 엄청나게 난다라는 거죠. 완전하게 다른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변화가 없어요. 얘는 조금 차이가 있고 얘는 제점 만드는 과정에서 한번 열을 가해서 이렇게 된 거고 산성 쪽에 가깝다는 거죠. 우리가 소금은 보통 알칼리도가 한 7.4에서 8 정도까지 가요. 그리고 우리 몸도 그저 7.4 정도 되는 우리 원래 7이 중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알칼리와 산성을 나누는데 알칼리는 1에서부터 시작해서 14까지는 나눠요. 그러니까 14가 강알칼리, 1이 강산. 우리 몸의 위산 같은 경우가 1 내지 2가 된다. 아주 강산이죠. 염산 같은 경우는 그런 게 개념이고 강알칼리가 14 정도 되는데 이 정도 되면 알칼리도가 한 10 정도 넘어가는 거죠. 아주 알칼리도가 높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 들어갔을 때 우리 몸의 산성 체질을 약간 바꿔주는 데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금이라는 걸 갖다가 측정을 해보면 이제 여러 가지 부분을 측정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렇게 산성도를 가지고 산 알칼리 반응을 보면은 이 소금이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걸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있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g짜리를 갖고 지금 300 정도 되는 1g짜리를 갖고 2개 정도 타면은 적정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농도가 되겠네요. 죽염 드시는 분도 있고 용용소금 드시는 분도 있고 천일염 드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드시는 분이 있는데 자기 선택의 부분이죠. 근데 우리가 소금을 먹는 이유가 나트륨을 먹기 위해서 먹는 것도 있고 수분 때문에 먹는 것도 있지만 미네랄 때문에 먹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왕이면 좀 미네랄이 제대로 들어있는 소금을 찾아서 먹는 게 건강에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게 저희 생각이에요. 이렇게 해서 타서 마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도 우리가 2스푼을 넣었는데 별로 짜지도 않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농도가 돼요. 필요하면 더 넣어도 되고 이렇게 해서 자기 몸에 맞춰가지고 가는 거죠. 어떤 분은 짜게 드시는 분도 있어요. 자기는 짠 게 맞으면 그렇게 드시면 되는 거고 나는 그렇게 짠다 그러면 천천히 맞춰서 이렇게 가시면은 자기 몸에 맞는 미네랄 농도, 소금의 용도를 찾아서 갈 수가 있습니다. 이거예요. 우리가 물을 이제 먹잖아요. 우리가 마트에 가면은 수많은 물이 진열돼 있어요. 그죠? 삼다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이리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물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어떤 물을 선택하는 기준이 뭘까? 어떤 경우는 에비안 같은 경우는 되게 비싼 물도 있어요. 그죠? 뭐 피지 워터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단 말이에요. 그 물은 얼마나 깨끗한가와 그 물에 얼마나 많은 미네랄이 제대로 녹아 있는가, 이거로 결정을 한단 말이죠. 물론 물맛도 중요해요. 하지만 에비앙이 비싼 이유는 에비앙에 들어있는 미네랄 때문에 그러는 거죠. 진짜 미네랄 함량이 어떻게 되는지 좀 따져보는 습관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은 미네랄 소금이라 가지고 미네랄이 없는 게 되게 많거든요. 수입 소금인데 천일염인데 어떤 경우는 염도가 97%래요. 그러면은
그게 수분 빼고 나면은 미네랄 함량 1%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다 뭐라서 미네랄 소금이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붙여놨더라고요. 물론 나트륨도 미네랄이기 때문에 그 말이 100% 틀렸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미네랄이라 그런데 할 때는 나트륨도 들어가지만 마그네슘이나 칼슘이나 칼륨이나 아연이나 뭐 망간이나 이런 것들도 들어간 걸 우리가 미네랄 소금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소금이라는 거 볼 때 그렇게 보는 게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수입 소금 보면 이제 모양이 특이하다든가 뭐 색깔이 특이하다 이런 경우는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하고 미네랄하고 사실은 별로 관계가 없어요. 어떤 암염 같은 경우가 이제 색이 다양한데 우리가 핑크 솔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어떤 나라에서 난이에 따라서 색깔이 다 다르단 말이죠. 그 색깔이 왜 다를까? 그거는 얘가 암염이 땅속에 묻힐 때 그 주변의 땅이 어떤 땅이었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 땅이 철이 많은 땅에 묻히게 되면 철분이 들어가면 철은 녹슬면 붉은색을 띠니까 얘가 붉은색을 띠는 거예요. 남미 지역에서는 전부 다 회색 소금이 암염으로 나타나요. 그런 걸 식용으로 잘 못하게 되겠죠. 그럼 녹여가지고 다시 이렇게 해야 되고. 사실 암염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소금이에요. 그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잖아요. 왜? 우리나라는 천일염도 먹고 다른 걸 먹으니까. 근데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는 암염을 많이 먹어요. 암염을 근데 그걸 산에 있는 통째로 캐서 먹는 게 아니고 그걸 다 녹여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다시 끓여서 만든 소금을 먹는 게 암염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제 좀 세계 좀 현혹이 돼서 가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암염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지만은 그런 미네랄이라는 측면에서는 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효과들이 있는지를 몰랐어요. 소금물에 대해서. 처음에는 야 진짜 깨끗하고 미네랄이 제대로 살아있는 소금 만들어 팔자 이런 생각 갖고 연구를 했어요.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먹고 아 이거는 건강에 도움이 된다. 물에 타먹으니까 훨씬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들을 제가 전에 듣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저도 물에 타서 먹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여러 가지가 달라지더라고요. 피부도 달라지고 등산도 즐겨 했는데 등산 갔다 오면은 밤에 잘 때 쥐도 나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싹 사라졌고 제가 일주일에 보통 한 1000km 이상은 운전을 해요. 그런데도 피곤한 게 전혀 없어요. 저도 나이가 한갑 진갑 다 지나가지고 국민연금 받는 나이로 들어왔는데 뭐 코로나 시절에 코로나도 안 걸리고 버텨왔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당뇨나 고혈압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이게 모든 게 소금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 이제 많은 분들이 소금 먹고 자기 인생이 달라졌다고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소금이라는 게 이렇게 큰 역할을 하는구나. 우리 몸을 바꿔줄 수가 있구나. 라는 걸 제가 이제 먹으면서 이제 깨닫게 됐습니다. 저는 혈압이 120을 넘어가 본 적이 없어요. 항상 한 110 정도가 이렇게 돼요. 남들이 보면 저혈압 상태. 제가 지금 먹는 것도 이게 소금물인데 소금물을 그렇게 먹고 그러는데 이 소금 먹으면 혈압이 올라간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저는 그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보통 110대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해요. 막 좀 움직인다든가 뭐 병원에 이런 데 계단 올라가서 한참 가서 이렇게 재면 한 120 나오는 때가 있고 뭐 이러는데 그리고 있고 당시도 100 이하로 이렇게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수치들을 이제 검사를 하고 제가 이제 뭐 일이 있어도 병원에 간다 할 때는 꼭 혈압이라는 걸 재보기도 하고 당 수치도 재보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당 수치도 지금까지 뭐 그 100에서 변화가 없고 혈압도 그 선에서 변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건강 문제에 있어서는 별로 걱정을 안 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병원에 입원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어쨌든 나이가 들어가면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고장이 나고 아프고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그런 것들을 없이도 잘 지내고 있다라는 게 참 다행이고 소금이 덕분에 아닌가 생각하고 제가 96세 이제 얼마 있으면 97세가 되는 이제 그 장인어른을 모시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뭐 다른 거 다 챙겨드리지만 이제 소금물을 챙겨드리는 걸 이제 하거든요. 건강하게 좀 잘 살아가고 계셔가지고 좀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쭉 보면서 이게 소금물 효과가 이게 딱 이게 느껴져요. 친구들 다 죽었어 이런 얘기를 항상 하시거든요. 하여튼 뭐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 보니까 소금물의 효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소금물을 얼마나 먹어야 되느냐? 그건 뭐 사실 대중 없어요. 보통 이제 한 컵 정도면은 적당한 양이 됩니다. 그래서 한 컵에다가 소금 한 1g 뭐 정도 넣어서 타서 마시면은 하루 시작하는 어떤 충분한 양이 되죠.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식사도 하게 되고 또 낮에도 또 먹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시작을 해서 하루를 몸을 깨운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동치미 국물 이것도 다 소금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다른 식으로 소금을 물을 사실 먹어왔는데 지금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먹는 걸 잘 안 하다 보니까
요즘 이제 김치도 잘 안 먹고 간장이나 된장 이런 것도 잘 안 먹고 저염식 하다 보니까 소금이 부족한 상태가 되다 보니까 소금이라는 걸 물에서 타서 드시면은 소금도 보충이 되고 미네랄도 보충이 된다. 뭐 꿀이라든가 꿀에 타 드시는 분도 있고 뭐 차에 타 드시는 분도 있고 커피에 타 드시는 분도 있고 뭐 아주 다양하게 드시는 거죠. 몸의 기호에 맞춰서 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소금물이라는 건 미네랄과 물이잖아요. 이제 다른 영양 물질은 없단 말이죠. 비타민이라든가 뭐 다른 영양 물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보충될 수 있는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또 보탬이 되겠죠. 비타민이 들어있는 거라든가 꿀처럼 뭔가 다른 또 영양 물질이 들어있다든가 그럼 맛도 좋고 좋아지고 이렇게 드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도 괜찮죠. 생강차 드시는 분도 계시고 메밀차 뭐 있고 대추차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기 기호에 따라 드실 때 소금을 넣게 되면은 당도도 훨씬 더 올라가서 맛있게 먹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가끔 뭐 선물 들어오는 차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거 먹을 때 소금을 타가지고 이렇게 먹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소금물을 먹는 이유가 나트륨 섭취와 수분 섭취도 있지만 미네랄 섭취라는 것도 있거든요. 근데 맛소금이나 이제 다른 소금들은 미네랄 함량들이 극히 작아요. 그리고 맛소금 같은 경우는 맛소금이라는 거는 거기다가 소금에다가 MSG를 첨가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타 먹게 되면은 맛도 이상해지고 미네랄 보충도 잘 안 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별로 권장 사항들이 아니죠. 이왕이면은 내가 미네랄 보충용이라 그러면 미네랄이 제대로 들어있는 소금을 타서 먹는 게 훨씬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죠. 저염식 음식하고는 좀 잘 맞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저염식이라는 게 보통 보면은 이제 생채식이나 야채나 이런 것들하고 단계 좀 많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인데 그런 것들에는 이 소금이라든가 미네랄이 더 보충이 돼서 들어가야지만 소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는 더 미네랄 워터를 더 드셔야 되고 그 지나치게 짠 음식 이런 거 먹고 나서 굳이 그것까지 먹을 필요는 제가 볼 때는 없어요. 그러니까 음식에 내가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균형을 맞춰가지고 먹는 자세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뭐든지 많이 먹으면 안 좋아요. 많이 먹어서 좋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신장이라는 게 하는 역할이 뭘까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신장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서 거르는 기관이에요. 우리 몸에서 다 사용하고 난 것들을 얘를 내보낼까 말까를 결정하는 거예요. 어떤 걸 내보내야 될까? 이걸 결정해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게 신장이라는 거죠. 근데 신장에 우리 몸에 이제 있는 게 다 온갖 것이 다 오는 거죠. 남은 영양 물질도 오는 거고, 당분 같은 오는 거고, 찌꺼기도 오는 거고, 독소도 오는 거고, 염증 물질도 오는 거고, 거기에 이제 나트륨도 오고, 물도 오고, 다 여기를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얘들 다 끌고 여기다 모아다 주는 애들이 뭐냐면은 물과 나트륨과 같은 미네랄이 끌고 오는 거예요. 끌고 와가지고 얘를 내보낼까 말까 결정하는데도 얘들이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럼 얘들이 잘 배출해 나가려면 물과 수분과 미네랄이 있어야 얘들이 잘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들이 부족하게 되면은 몸에서 뭘 결정하냐면 재사용 결정을 내린단 말이죠. 야, 우리 몸에 지금 없어. 나트륨도 없네. 수분도 없네. 야, 이런 영양 물질도 없네. 그럼 얘들을 재사용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제 내보내지 않고 다시 재사용해서 쓴단 말이죠. 물도 재사용하고 소금도 재사용하고 영양 물질도 재사용하고 이러다 보니까 걔들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재사용하는 게 좋을 리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게 자꾸 반복되다 보면 문제가 되고 소변으로 나갈 게 없어지게 되면은 그것도 이제 소변이 진해지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기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신장이라는 것이 제대로 역할을 하게 하려고 그러면 충분하게 있으면 돼요. 물도 충분하고 나트륨도 충분하고 다른 게 충분하면 얘들을 그냥 내보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얘들이 없으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과인 거를 억지로 먹을 필요는 없지만 얘들이 충분하게 먹는 게 물과 소금을 충분하게 먹는 게 중요하다. 얘들이 있으면은 골로서 내보낸단 말이죠. 근데 없으면은 재사용하니까 더 문제가 된다는 거죠. 짜게 먹어서 붓는 경우 없어요. 소금은 칼로리가 없다니까요. 그럼 왜 살이 찌느냐? 짜게 먹는 거는 과식하고 기본적인 연결돼요. 우리가 술안주로 짜게 먹는 찌개 같은 경우는 다 짠 건데 짠 거를 과식을 하게 되니까 그 과식으로 인해서 오는 거지 소금으로 인해서 살이 찌는 건 아니에요. 저염식이 아니라 적정식이라고 봐야 되겠죠. 고염식도 나쁜 거고 저염식도 나쁜 거예요. 우리 몸에 필요한 소금의 양이라니까 물의 양이 있는데 그걸 먹어야 되는데 근데 저염식을 택하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이 건강이 안 좋아서 내가 건강을 좀 좋게 해보겠다고 하는 게 저염식이에요. 그래서 택하는 게 저염식의 방법이 뭐냐면은 저염식이나 건강식이라서 채소나 야채나 과일을 먹는 것도 좋지만은 거기에다가 당분을 첨가하는 것보다는 소금을 첨가해서 먹는 게 그래서 적정식을 만들어서 먹는 게 훨씬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소금을 넣고 있기 때문에 소금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금 우리가 매일매일 챙겨서 먹어야 되고 이왕이면 미네랄이 제대로 들어있는 소금을 챙겨서 먹는 게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거는
소금만 먹지 마시고 물과 함께 먹으면 충분한 수분 섭취도 되고 그래서 건강한 삶을 꾸려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